정치적 선호, 종교적 믿음 같은 것들은 사실 모두 착각입니다. 착각이라는 이 말의 범위를 조금씩 더 넓혀서 왜 그런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음 공부와 상관없이 진지하게 탐구하고 사유하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실체를 어느 정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의지라는 착각이 사실상 나라는 에고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성의 기준에서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사실을 고찰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결국 free on will,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의지작용 정도라고 말이죠. 크리스 나이바우어 같은 인지심리학자는 좌뇌의 자기 합리화에 항상 당하면서 그것을 나라고 믿고 사는 허황된 에고의 이야기를 자네 좌뇌한테 속았네라는 책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인 샘 해리스는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짧은 에세이를 통해 자유의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은 모두 상상된 질서이자 실제하지 않는 그 무엇이며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것 또한 그 실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릴 적부터 배우는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책임은 자유의지라는 생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생각의 산물, 즉 상상된 질서, 심상입니다. 책임이라는 관념 자체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구 계몽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하나의 사상적 조류일 뿐입니다.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이라는 관념도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 사상의 조류가 뇌과학의 발전으로 변하게 된다면 책임이라는 생각도 그에 따라 거짓으로 간주돼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유, 책임 같은 관념들은 하나의 조류일 뿐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예전에는 그리고 훗날에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신병자는 자기 결정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느꼈을 겁니다. 자연과학의 발전과 사회과학의 통섭으로 우리는 이런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인문학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건화된 관념이라는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런 생각을 벗어나는 충격을 받기 전에는 과학적 사실조차 왜곡된 상상의 질서에 따라 수용하고 배척합니다. 한 발 벗어나서 보면 선연하게 보이는 문제마저도 우리는 우리 관념이 고집하는 질서를 수호하느라 잘 못 보고 잘 못 느낍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악연이라고 칭합니다. 악연, 사실상
조직화된 내 고집이자 생각의 틀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설적으로 인간 의식이 신비한 것은 자신이 관심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악연을 직시하고 놓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무언가를 얻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길에 나서게 되면 마치 우리의 소화 과정을 자신의 의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소화가 되듯이 스며들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 지식 또한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자기 생각의 틀을 공격하는 듯 보이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에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진지하게 묻고 탐구하는 자세에 있습니다.